작품 해설. 장미 병들달은 1938년 조광에 발표한 작품으로 도시의 병적 성풍속도를 그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의 병적 풍속도를 그린 개살구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또한 이 작품은 같은 해 쓰여진 불옥과 더불어 운동 때문에 유치장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데카당스와 센티멘털리즘에 어떻게 침잠해 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문화좌의 단원이었던 현보와 남죽은 지방 공연에서 단원들이 검거되는 일을 겪게 된다. 결국 그 결과 단원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극단은 자연히 해산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화좌 단원이었던 현보와 남죽은 극단이 해산된 뒤 서울로 올라온다. 그리고 그들은 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극단 문화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만남도 극단의 해산으로 인해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현보는 서울이 집이었지만 남죽은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다. 차비를 마련할 도리가 없었던 현보는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춤추고 여관에서 육체관계를 맺는데 다 써버린다. 육체관계는 그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찌되었거나 현보는 다시 남죽의 차비를 구해주기 위해 집을 떠났고 이로 인해 며칠 동안 이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된다. 현보가 가까스로 차비를 구해 남죽이 묵고 있던 여관으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그곳을 떠나버린 뒤였다. 그리고 남죽이 어떤 남자에게 몸을 팔아서 그 몸값으로 차비를 하여 떠났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현보를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이 남죽에게로부터 성병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현보는 남죽과 함께 드나들던 바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남죽과 잠을 자고 그녀에게 돈을 준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 남자도 이미 성병에 걸려 있었다. 두 남자는 씁쓸한 마음으로 함께 술을 마신다. 이 작품은 남죽의 철저한 몰락과 그로 인해 받은 현보의 정신적 혼란과 성병의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다운 자유는 없고 물질적 쾌락주의의 생활만이 만연한 사회의 병든 성풍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보라는 한 청년이 한 번의 성적 관계를 통해 얻은 병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과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스스로의 위안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고 그것을 곱게 간직하려는 현보는 처음 맛본 경험이 너무 쓰라린 것이 되고 만다. 7년 동안의 과로 속의 비밀은 남죽의 마음과 육체까지 병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현보에게까지 옮겨진 병은 현보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현보는 분노까지 느끼며 과거를 지워버리려 하지만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만큼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은 7년 동안 얻게 된 남죽의 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육체와 정신의 병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효석은 이 작품을 통해 도시의 병적인 성풍속도, 도시의 퇴폐성 등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성의 인위적 악용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건강하고 자연 발생적인 성행위를 묘사하였는데 반해서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경제적 계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남죽에 대해 생각해보자. 작가는 강약이 부동으로 억센 장골 앞에서는 약질은 욕을 보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 버리는 그 일장의 싸움 속에서 우연히 시태를 들여다본 듯하여 라고 기술함으로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현실을 수용하고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해버린 남죽은 이 싸움의 광경을 오히려 즐겨보고 있다. 또한 남죽의 연기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모습을 현보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전에 연기했던 오니일의 고백에 나오는 구절. 집에 데려다 주세요. 데이빗, 벌써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추위와 침묵이 머리를 가위같이 누르는걸요. 무서워요. 얼른 집에 데려다 주세요. 를 외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현보는 이 연기에 감격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녀의 연기는 이미 완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완숙한 연기는 동시에 그녀의 완숙한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